안녕하세요. 누구나 알기 쉬운 엑셀 함수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엑셀 함수 중 논리 함수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논리 함수 조건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AND와 OR 함수에 대해 알아보고 수식 결과가 오류일 때 사용되는 if 에러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논리 함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if 함수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조건을 판별하여 결과에 따라 값을 다르게 표시하는 함수였죠. 이때 조건을 하나만 가지고 판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건 여러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가를 검사하려면 AND 함수를 사용합니다. 인수가 모두 true이면 true를, 인수 중 하나라도 false이면 false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 여러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하는가를 검사하려면 OR 함수를 사용합니다. 인수가 모두 false이면 true를, 인수 중 하나라도 true면 true를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 수식을 사용하면 맞는 수식이어도 수식의 결과가 오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로 if 에러 함수가 있습니다. 오류가 표시될 경우 사용자가 지정한 값을 표시해주고 오류로 표시되지 않을 때는 수식의 결과값을 표시해주는 함수죠. 자, 그럼 이제 실습 파일을 열어서 직접 사용해 보면서 해당 함수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실습할 파일은 엑셀 15 논리함수 2번 파일입니다. 엑셀 15 논리함수 2번 파일을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용해 볼 시트는 첫 번째 시트인 학습 현황 시트입니다. 자, 학습 현황 시트 맞게 선택을 하셨나요? 자, 작성된 표를 보니 사이버 학습에 관한 현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학습에서 수료자를 선별하는 작업을 해야 하네요. 그런데 과정을 수료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 진도율의 80% 이상 과제 제출자라는 기준이 주어져 있네요. 진도율의 80% 조건 하나, 과제를 제출한 사람, 이렇게 두 개의 조건입니다. 이 두 조건을 만족해야만 과정을 수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을 판별을 해볼까요? 우선 먼저 G4번 셀에 클릭을 하셔서 진도율의 80% 이상인지를 이 G열에다가 판별을 해보겠습니다. 자, 판별하는 방법은 직접 등호를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 진도율이 있는 D4번 셀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80% 이상이라고 하는 의미는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등호 크거나 같다를 입력을 해주시고 80%까지 입력을 해주시면 D4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80% 이상인가를 판별하는 식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성이 되셨나요? 그러면 엔터. 자, true라고 하는 판별값이 나왔습니다. 즉 D4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89%는 80%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에 해당하는 true라고 하는 결과가 된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값들도 한번 알아볼까요? G4번 셀의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수식을 복사해서 보시면 각각에 해당하는 값에 따라서
true와 false라고 하는 판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19%나 50%, 0%에 해당하는 값은 80% 이상이라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죠. 그래서 false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해당하는 조건을 판별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별한 값이 맞으면 true, 아니면 false라고 하는 값을 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H4번 셀에는 과제 제출자를 한번 판별해 보겠습니다. 즉, 이 열에 입력되어 있는 각각의 값에 제출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으면 true가 될 것이고 제출이라는 문자열이 없으면 false라는 값이 표시되는 겁니다. 자, 판별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H4번 셀 클릭. 자, 등호는 과제 제출자를 판별하기 위해서 E4번 셀 클릭. 이 4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문자열이 제출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을 하는 겁니다. 판별하는 방법은 같다라고 하는 등호와 함께 제출이라는 문자열을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네, 이때는 문자열을 입력하시는 거라 큰 따옴표 안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따옴표 안에 제출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입력을 해주시면 이 4셀에 입력된 값과 제출이라는 문자열이 같은가를 판별하는 판별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같은가 확인을 해볼까요? 엔터. 이 4번 셀에는 과제에 제출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들어있다라고 해서 true라고 하는 판별을 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도 다 판별이 어떻게 되는가? 채우기 핸들에서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자, 각각의 판별값이 나왔네요. 그래서 보면은 과제를 제출했는지 제출하지 않았는지에 따른 판별을 통해서 해당하는 셀에 제출이라는 문자열이 없으면 false라고 하는 판별값이 내려졌습니다. 자, 이렇게 true와 false라고 하는 판별을 해서 true인 경우에는 true에 해당하는 값을 표시해주고 false인 경우에는 false에 해당하는 값을 표시해주는 if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워보셨습니다. 네, 지금은 단순하게 true가 하나가 아닌 두 개가 되어야만 사이버 학습 현황의 수료자가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나와 있는 각각의 결과가 true와 true로 판별이 됐을 때만 수료자가 되는 거고, 이 true와 false로 나왔을 때는 수료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두 개인 경우에 둘 다 true인 경우만 과정 수료자가 되겠습니다. 이럴 때 사용되는 함수가 AND 함수입니다. 이렇게 두 조건이 있을 때 모두 true인 경우를 판별해서 true로 표시해주는 함수가 AND 함수입니다. 자, 그럼 I4번 셀에 AND 함수를 불러와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I4번 셀 클릭, fx 함수 삽입 클릭. 함수 마법사 창이 열렸습니다. 최근에 사용한 함수 안에 AND라고 하는 함수가 있으신가요? 저는 AND 함수가 없네요. 그럼 범주 선택을 논리라고 하는 범주로 바꿔주시면 AND 함수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범주 선택은 논리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럼 바로 AND라고 하는 함수가 보이실 겁니다. 자, AND 함수 찾으셨나요? 그러면 아래 확인을 클릭. AND 함수 관한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각각의 로지컬 자리에 true인지 false인지를 판별하는 판별 값이나 식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는 우리 각각 판별을 해놨던 G4번 셀, 그 다음
H 4번 셀을 각각의 자리에 넣어 보겠습니다. 즉 G열과 H열에 각각 true인지 false인지를 판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true와 false를 판별할 수 있는 값을 넣어 주셨다면 이대로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보면 G4셀과 H4셀에는 true라고 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판별해서 true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다른 조건은 과연 어떻게 판별을 내릴지 우리 수식을 복사해 볼까요?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각각의 조건을 가지고 판별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true와 true인 경우에는 결과가 이렇게 true로 나왔지만 true와 false인 경우에는 false라는 결과 또는 false와 false는 또 false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직 true와 true인 경우에만 true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네요. 모든 조건값이 참에 해당하는 true인 경우에만 참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함수가 AND 함수입니다. 즉 AND 함수를 사용을 하셔서 이렇게 두 조건을 판별해서 둘 다 참인 경우에 참의 결과값을 표시해주는 함수가 AND 함수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OR 함수도 사용을 해볼까요? OR 함수는 AND 함수와 사용법은 같지만 조건을 표시해주는 방법이 다른 함수입니다. 한번 어떻게 달라지는지 직접 사용을 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J4셀 클릭, fx 함수 삽입 클릭, 함수 마법사 창에 OR 함수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자, OR 함수 찾으셨나요? 찾으셨다면 확인을 클릭. OR 함수에 관한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각각의 인수 자리에 true와 false를 판별할 수 있는 판별 값을 넣어주시거나 또는 판별식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우리는 J열과 H열에 각각 표시되어 있는 true와 false를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J4번 셀 클릭, 그 다음 이어서 H4번 셀 클릭. G열과 H열에 입력되어 있는 각각의 판별값들인 true와 false를 통해서 과연 OR 함수는 어떻게 판별을 해주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클릭. 자, 해당하는 수식을 채우기 핸들을 사용해서 나머지 자리도 채워보도록 할까요? 자,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각각의 판별값이 나왔습니다. 자, 판별되어 있는 값을 보시면 G열과 H열에 true라고 판별되어 있는 값은 OR 함수도 true라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G열과 H열에 true와 false라고 하는 판별값이 있을 경우 OR 함수는 true라는 판별을 내렸습니다. 오직 false와 false 값이 있는 경우만 OR 함수는 false라고 하는 판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AND 함수는 true와 true인 경우에만 true에 해당하는 결과를 판별을 하고 OR 함수는 false와 false인 경우에만 false를 판별하고 나머지는 다 true라는 값을 판별을 내렸네요. 자, 이렇게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에 각각의 조건을 가지고 참과 거짓을 판별하는 데 있어서 모두 참인 경우와 하나만 참이어도 되는 경우에 따라 AND와 OR 함수를 활용하시면 되세요. 자, 그럼 여기서는 진도율과 과제라고 하는 두 조건이 모두 참이 되어야 수료자가 됩니다. 즉 진도율이 80% 이상이면서 과제도 제출을 해야만 수료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도율과 과제가 모두 true일 때만 true의 결과값을 표시하는
AND 함수로 조건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true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만 이 확인이라는 자리에 수료라는 문자열이 표시되면 되는 겁니다. 그 외에 false로 판별이 되면 빈칸으로 표시를 하는 거죠. 즉 이렇게 확인이라고 하는 자리에 조건을 가지고 판별을 해서 true인 경우에는 수료, false인 경우에는 빈칸으로 표시해주는 함수가 if 함수입니다. 그래서 먼저 if 함수를 불러오도록 할까요? 자, F4셀 클릭, fx 함수 삽입 클릭. 함수 마법사의 범주가 논리로 되어 있다면 바로 if 함수가 보이실 겁니다. 자, if 함수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다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if 함수에 관한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인수를 보면 첫 번째 자리는 로지컬 테스트로 true와 false를 판별할 값이나 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첫 번째 인수로 사용될 자리가 AND 함수로 판별한 true인지 false인지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에 AND 함수를 불러오셔야 됩니다. 자, 로지컬 테스트 첫 번째 인수 자리에 클릭을 해서 커서를 두신 다음에 AND 함수를 불러오기 위해 이름 상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름 상자에는 현재 사용 중인 함수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이름 상자에 펼침 버튼인 삼각 버튼을 누르시면 최근에 사용한 함수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그 중에서 AND 함수를 찾으시면 되겠네요. AND 함수를 바로 직전에 사용을 해보셨기 때문에 이름에 바로 표시가 되고 있을 겁니다. 만약 최근에 사용한 적이 없다 그러시면 아래 함수 추가를 누르셔서 AND 함수를 찾아오시면 되세요. 자, 최근에 AND 함수를 사용하셨다면 바로 이름이 보이실 겁니다. 자, AND 함수 이름에 클릭. 함수 인수창이 AND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AND 함수라는 함수명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AND 함수는 각각의 인수 자리에 true와 false를 판별할 값이나 수식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우리가 직전에는 판별이 되어 있는 값이 있어서 바로 가져다 사용을 했다면 이번에는 직접 판별식을 넣어주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에 해당하는 진도율이 있는 D4번 셀을 클릭합니다. 진도율의 80% 이상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크거나 같다 80%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한 값이 첫 번째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조건, 과제 제출자를 판별해야 되겠네요. 이 4번 셀 클릭. 자, 이 4번 셀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제출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같은가를 판별하면 됩니다. 그래서 같다라는 등호와 함께 제출이라고 하는 문자열을 직접 입력을 해주시는데 문자열이기 때문에 따옴표를 꼭 사용해서 입력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두 조건을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조건마다 판별을 해서 해당하는 조건이 맞은 경우에는 true라는 값을 표시하고 해당하는 조건이 맞지 않다면 false라고 하는 값을 표시합니다. 자, 현재 해당하는 값은 각각 참에 해당하기 때문에 true라고 하는 값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최종적인 결과가 true인 경우에 실제 셀에 표시될 값을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즉, 이 상태에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true인 경우에
수료라고 하는 값이 표시될 수 있도록 다시 if 함수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동하는 방법은 우리 수식 입력 줄에 if라고 하는 함수명 자리에 정확하게 클릭을 해주시는 거죠. 수식 입력 줄에 각각 사용 중인 함수 이름에 클릭을 하시면 그 함수에 맞는 인수창으로 바뀝니다. 자, 우리는 다시 if 함수로 인수창을 바꾸기 위해서 수식 입력 줄에 함수 if를 클릭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if라고 하는 인수창으로 변경이 되었을 겁니다. 자, 정확하게 if 함수 인수창으로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에 해당하는 AND 함수를 사용해서 작업이 된 수식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조건을 판별을 해서 true라고 하는 판별이 되었다면 이때 셀에 표시될 값을 두 번째 인수인 true 자리에 적어주시면 되세요. 여기서는 수료가 표시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어서 두 조건을 판별해서 false의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세 번째 인수인 false 자리에 표시된 값이 결과값으로 표시되면 됩니다. 그래서 수료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표시를 할까 합니다. 빈칸은 큰 따옴표 2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false에 해당하는 판별은 빈칸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럼 잘 수식이 완성이 되었는가 확인해서 알아볼까요? 자, 확인 클릭. 자, 수료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한 명의 학생은 진도율이 89%이고 과제도 제출을 했기 때문에 수료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자, 그럼 다른 학생들은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우리 채우기 핸들점에서 수식을 복사해 보겠습니다. 자, 채우기 핸들점에 더블 클릭. 각각의 조건을 통해서 진도율이 80% 이상이면서 과제를 제출한 사람만 수료라는 결과가 나오고 그렇지 않은 학생은 빈칸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두 개인 경우에 두 조건을 다 만족하는 수식을 만들어 보셨습니다. 자, 그럼 if 함수의 조건식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이해가 되셨을까요? 다음 시트로 이동해서 if 함수를 또 어떻게 사용하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트인 시험 평가 시트를 클릭합니다. 자, 상반기 직무 능력에 대한 시험 평가표가 있습니다.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해당하는 각각의 시험 점수를 가지고 두 종류의 평가를 구하라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평가 1번에 해당하는 조건을 보시면 평균이 50점 이하인 경우에는 재시험이라고 하는 값이 표시되게끔 평가를 구하라고 하네요. 즉, 평균에 입력된 각각의 값을 통해서 50점보다 작거나 같으면 재시험이라는 문자열이 표시되도록 수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은 현재 하나입니다. 즉, 평균 50점 이하라고 하는 게 조건이죠. 그럼 이제 if 함수를 사용하면 된다는 건 다 아시겠죠? 자, if 함수 불러와서 첫 번째 평가를 구해 보겠습니다. K 4번 셀 클릭, fx 함수 삽입 클릭. 함수 마법사 창에 범주가 논리로 선택이 되어 있다면 바로 아래쪽에 if 함수가 보이실 겁니다. 자, if 함수 찾으셨습니까? 그러시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if 함수에 대한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자, 첫 번째 인수에는
평가를 내리기 위한 조건식을 만들어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현재 요구하고 있는 조건은 평균 50점 이하라는 조건이죠. 그래서 평균이 있는 제4번 셀을 클릭합니다. 즉 제4번 셀에 입력된 값이 50 이하인가를 판별해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뭐뭐 이하라고 하는 표시는 작거나 같다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50보다 작다라고 하는 판별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하는 조건을 만족했을 때, 즉 true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입력이 되면 되고 평균이 50보다 크면 빈칸으로 나오게끔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alse인 경우에는 즉 50보다 크다라고 하면 빈칸이 되게끔 큰 따옴표를 2번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해당하는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재시험, 해당하는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는 빈칸. 자, 이렇게 되셨나요? 자, 입력이 잘 되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현재 평가 1번에는 빈칸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값이 잘못된 게 아닌 우리가 주었던 false에 표시한 빈칸이라고 하는 의미로 결과가 안 보이는 것처럼 나온 겁니다. 실제 수식 입력 줄에는 정확한 수식이 들어 있습니다. 즉, 제4번 셀에 해당하는 평균이 50보다 크죠. 자, 그럼 채우기 핸들점을 통해서 수식을 복사해 볼까요? 자, 채우기 핸들점에 맞추신 다음에 더블 클릭. 평균 점수가 50점 이하인 경우만 이렇게 재시험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직원들은 평균이 다 50이 넘은 상태네요. 이렇게 불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직원만 평균이 50점이 안 돼서 재시험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if 함수 사용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으시죠?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평가를 한번 볼까요? 과정 하나 이상 불참자는 재시험이라고 나오게끔 평가를 구하라고 합니다. 즉, 각각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서 불참이라고 하는 입력값이 있으면 재시험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라는 의미입니다. 즉, 워드에 점수 대신에 불참이 있는지 엑셀, 파워포인트 각각 점수 대신에 불참이라고 적어져 있는지를 찾아서 해당하는 조건이 true이면 재시험이 되는 거고 불참이 없이 모두 점수로만 입력이 되어 있다면 평가는 빈칸으로 표시가 되면 됩니다. 즉, 워드라고 하는 자리에 불참이 있는가를 판별을 하고 엑셀에 불참이 있는가를 판별하고 그 다음 파워포인트에도 불참이 있는가를 각각 판별을 해서 해당하는 자리에 하나라도 불참이 있으면 true가 되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함수가 or이라고 하는 함수이죠. 즉, 각각의 자리 중에 하나라도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참의 결과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함수가 or 함수입니다. 자, 그럼 해당하는 평가를 구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자, L4번 셀 클릭. 먼저 사용될 함수는 최종적으로 결과가 표시될 재시험과 빈칸을 표시해주는 if 함수가 되겠습니다. 즉,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조건식을 판별하는 or 함수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if 함수 찾으러 fx 함수 삽입 클릭. 함수 마법사 창이 열렸습니다. 자, 범주가 논리로 되어 있다면
바로 if 함수가 보이실 겁니다. 자, if 함수 찾으셨습니까?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조건을 판별할 판별식을 넣어 주시는 거죠. 자, 이때 조건은 하나가 아니라 3개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판별할 수 있게끔 이 첫 번째 인수 자리에 or 함수를 불러오시는 겁니다. 자, 함수를 하나 더 불러오기 위해서 이름 상자에 펼침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름 상자에 펼침 버튼 클릭. 최근에 사용된 함수가 보이실 겁니다. 최근에 or 함수를 사용하셨다면 함수 이름이 보이실 거고 사용하신 적이 없다면 아래 함수 추가를 통해서 or 함수를 불러오시면 되세요. 순서대로 작업을 따라오고 계시다면 최근에 or 함수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용한 함수 이름 중에 바로 or이 보이실 겁니다. 찾으셨죠? 자, or 클릭. 함수 인수창이 or에 관련한 인수창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or이라고 하는 함수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or 함수는 각각의 인수 자리에 true인지 false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판별식을 또는 판별값을 넣어주시면 되시는데 우리는 각각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를 판별을 해야 됩니다. 이때 각각 판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워드가 있는 F4번 셀을 클릭을 합니다. 즉, 이 F4번 셀에 불참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4는 불참이라고 하는 값이 들어있는가 없는가에 해당하는 수식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불참이라는 문자열을 입력하셔야 되니까 큰 따옴표 꼭 표시를 해주세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인수는 엑셀에 해당하는 G4번 셀을 클릭합니다. 즉, G4번 셀에도 불참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는가를 판별을 하는 겁니다. 자, G4번 셀에 불참이라는 문자열이 있는가 없는가. 자, 이어서 세 번째 파워포인트에 해당하는 H4번 셀 클릭. 자, H4번 셀에도 불참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을 합니다. 이처럼 각각의 셀 하나하나에 입력되어 있는 값이 불참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을 해주는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3개의 셀을 같이 선택하시면 안 되세요. 이렇게 하나씩 조건으로 판별을 해주셔야 정확한 수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조건을 판별을 해서 각각의 자리에 불참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으면 true가 될 거고요. 불참이라는 문자열이 없으면 이렇게 false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false라는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왔을 때 해당하는 평가에 표시될 표시값을 만들러 가야 되겠죠. 이 상태에서 아직 끝내시면 안 되세요. 다시 수식 입력줄로 와서 수식 입력줄에 if의 함수명에 클릭을 해줍니다. 수식 입력줄에 있는 첫 번째 함수명인 if에 클릭을 해주셔야 인수창도 if에 관한 인수창으로 바뀝니다. 즉, 각각 함수 이름에 클릭을 해주실 때마다 그 함수에 관한 인수창으로 변경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if 함수의 인수창으로 오셔야 나머지 인수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if에 관한 인수창으로 정확하게 변경이 되셨다면 각각의
판별식을 통해서 true와 false라는 최종적인 결과가 나왔을 때 실제 셀에 표시될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현재 각각 사용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의 셀 주소에는 불참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없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과값은 false가 됐습니다. 네, 이 각각 셀 중에 하나라도 불참이라는 문자열이 들어있다면 true라고 하는 결과를 표시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불참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재시험이라는 평가를 내려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재시험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지금처럼 모두 점수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경우 false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럴 때는 재시험이 아닌 빈칸으로 표시되게끔 false 자리에 따옴표 2번을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수식을 만들어 주시면 해당하는 조건이 참인 경우에는 재시험, 해당하는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는 false에 해당하는 빈칸이 표시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아래 확인에 클릭. 자, 평가가 구해졌습니다. 현재 평가로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에 각각의 입력된 자리에 불참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없다라고 판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빈칸으로 나온 거죠. 그치만 수식은 정상적으로 수식 입력줄에 보이고 있을 겁니다. 자, 나머지 평가도 한번 구해 볼까요?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 자, 그럼 각각 워드나 엑셀, 파워포인트에 불참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을 경우에는 재시험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외에 점수로 입력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빈칸으로 표시가 되고 있네요. 자, 이제는 if 함수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좀 알겠죠? 이 외에도 if 함수 사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배워본 방식 외에도 조건식을 어떻게 주는지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시트로 이동을 해볼까요? 자, 마지막 시트인 if 에러 시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if 에러 시트 클릭. 이번 시트에는 아이스크림 납품 현황에 관한 표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판매 수량과 단가를 곱해서 금액을 구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 금액을 구해 볼까요? 자, 금액 구하러 이 4번 셀 클릭. 자, 등호는 판매 수량이 있는 C4번 셀 클릭 곱하기 단가가 있는 D4번 셀 클릭. 이제 이 정도 계산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죠? 자, 되셨으면 엔터. 자, 판매 수량의 단가가 곱해진 금액값이 나왔습니다. 자, 해당 수식을 복사해서 각각의 금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채우기 핸들점에서 더블 클릭하시기보다는 직접 드래그 해주시는 게 좋으신데 이유는 더블 클릭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합계라고 하는 자리까지 해당하는 수식이 복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처럼 마지막 셀에 다른 수식이 들어가야 되는 경우라면 수식 복사를 하실 때 더블 클릭보다는 드래그해서 수식을 채우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즉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해당하는 채우기 핸들점에서 정확하게 수식이 복사될 자리까지만 드래그 하셔가지고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금액에 각각 결과가 채워졌습니다. 이어서 아래 합계까지 구해 보도록 할까요? 자, 합계가 입력될 이 18번 셀 클릭, 그리고 홈 탭에 오른쪽 상단 자동 합계 버튼 보이십니까? 자, 자동 합계 버튼 시그마 단추 클릭.
sum이라고 하는 함수명이 자동으로 들어오면서 주변에 숫자가 있는 셀까지 범위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정확한 범위가 아니네요. 다시 첫 번째 이 4번 셀부터 드래그 하셔서 이 17번 셀까지 범위로 잡아주세요. 그럼 전체적인 금액에 대한 합계가 구해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엔터. 자, 결과가 잘 나왔나요? 자, 보면 단가에 해당하는 값에 인상 예정, 인하 예정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를 계산을 하셨을 때 금액값에 오류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수식이 잘못된 거는 아닙니다. 이처럼 계산을 하다 보면 수식이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참조하는 셀값이 다른 경우에 오류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사 예정, 인하 예정의 값을 지울 수는 없죠. 또한 이렇게 오류로 표시되어 있는 값을 참조 범위로 사용해서 합계를 구했을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오류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표시되는 경우에 오류에 대한 조치를 해주면 합계도 정상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함수가 if error 함수입니다. 엑셀 2007 버전부터 추가된 함수로 이전에는 이렇게 오류가 표시될 경우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if 함수와 is error라고 하는 함수를 조합해서 수식을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2007 버전부터 한 번에 사용하도록 함수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if error라고 하는 함수는 사용법도 간단합니다. 그럼 금액을 구하는 수식을 다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 4번 셀 클릭. 자, 기존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은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새로운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fx 함수 삽입 클릭. 자, 함수 마법사 창에 범주가 논리로 되어 있다면 그 안에 if error 함수가 보이실 겁니다. 찾으셨나요? if error 함수 찾으셨다면 아래 확인 클릭. 자, if error 함수에 관한 인수창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value에 해당하는 설명을 보시면 값, 식 또는 참조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오류가 표시된 셀을 선택하거나 오류로 결과값이 나올 수도 있는 수식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오류로 표시되는 수식이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였습니다. 즉, 중간에 이렇게 value라고 하는 오류가 나왔었죠. 이렇게 오류가 나왔을 때는 오류 대신에 원하는 값으로 표시되고 오류가 아니라면 수식의 결과값이 나오도록 해주는 함수가 if error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인수인 value 자리에 우리 판매 수량 곱하기 단가에 해당하는 수식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C 4번 셀 곱하기 D 4번 셀. 자, 맞게 넣어주셨나요?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인수를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수 자리에는 오류 대신 원하는 값이나 수식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0을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류가 표시되는 이 value 자리에 value 대신에 0이라고 하는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합계가 정상적으로 구해집니다. 자, 되셨습니까? 그럼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금액에 대한 결과가 구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수식을 다시 채우기를 통해서 수식 복사해 볼까요? 자, 채우기 핸들점에서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
자, 그랬더니 value로 나왔던 오류 표시가 0으로 바뀌면서 정상적인 합계까지 구해졌습니다. 자, 되셨습니까?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가를 검사하려면 AND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여러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는가를 검사하려면 OR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식 결과가 오류로 표시되면 사용자가 지정한 값을 반환하는 if error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